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미 변호사라고 하고요. 법무법인 숭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참 이제 조주빈이 검거됐을 때 제가 화난 사람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 의견을 모아서 제가 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일을 했던 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구조를 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음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되게 처벌이 약했는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낮은 형벌은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피해자들의 고통은 일단 가해자는 한번 처벌을 받고 끝나면 그걸로 끝이지만 피해자들은 남아있는 영상으로 인해서 평생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인터넷의 특성상 뭐 일회성으로 지운다고 해도 누군가가 그 영상을 또 올리게 되면 끊임없이 퍼져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자들 고통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전과 목표도 사회적으로도 그런 영상들이 정말 발본색원 해서 뿌리 뽑게 되는 영상물이 없어지게 되는 그게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긴 하고 우리 쌤들도 인터넷에 매우 익숙할 텐데 정말 우리가 익히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휴대폰 다 가지고 있지만 휴대폰 사용하다 보면 이런 기능도 있었어?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 이렇게 너무너무 발달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 발달이 빠른 만큼 새로운 범죄들도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 생겨나는 범죄를 검거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이런 사이버 범죄가 나타났을 때 그걸 따라가는 수사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여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범죄가 만연해 있다고 드러나기 전에는 그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늦어지게 되고 이미 수사기관이나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점이라고 인식했을 때는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버렸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검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장 재미있어야 하는 것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순간 안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10대들의 유행과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걸 뿌리 뽑게 하려면 10대들이 접근하지 않게 하려면 이게 재미없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재미없는 걸로 만들려고 하면 이 행위를 하게 되면 무조건 걸린다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걸린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어가지고 걸리면 걸린 사람은 재수없게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누구나 다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바로 직전의 질문과도 관계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개선은 저는 결국은 가해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걔만 걸렸어, 걔는 재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처벌을 높인다고 해도 발생률을 낮출 수는 없어요. 범죄 발생 횟수를 낮출 수는 없고 그리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위화감이 별로 없어요. 10대들이 그렇게까지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감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게 되면 들어갈 때 반드시 인증을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로그인 안 하더라도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회원 가입을 하고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될 수 있게 해야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그 프로그램 운영자들도 결국은 방치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인증할 수 있게 하고 또 들어가서 어떤 영상물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어떤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술작품 만들게 되면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쓰게 되어져 있잖아요. 뭐 디자인드 바이, 뭐 메이드 바이 이렇게 쓰게 돼 있는 것처럼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면 자동으로 그 하단에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박히게 하면 이게 결국은 자기가 이름이 적어지는 거, 뭐 본인의 아이디가 적어지는 거 감수하면서까지 하겠다고 하면 하라는 거죠. 네. 처벌이 약한 것도 무시할 순 없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처벌을 세게 한다고 해서 그런 범죄가 안 생기겠어요? 끊임없이 생기죠. 처벌은 점점 이제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결국은 그런 딥페이크 영상물이라든지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만연하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운로드 받고 시청하고 소지하는 사람을 처벌을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 영상을 다운받고 시청을 했는지 확인이 되면 당연히 처벌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무런 죄책감 없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엠번방 사태에서 이제 일단 만드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엄청 세게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찾아내서 하려고는 하지만 뭐 결국 만든 사람이 문제지 보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약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비하는 사람들도 제가 프로그램 개발자는 아니지만 누가 다운로드 받고 했는지 확인이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누구나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뭐 그걸 시청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접속하는 순간, 그걸 다운로드 받는 순간 내 아이디와 이름이 드러난다 라고 하면 확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돈이 되지 않으면 그걸 만드는 사람들도 당연히 안 하겠죠. 일단 보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런 뭐 어떤 영상이 예를 들자면 일반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어떤 누구 연예인의 무슨 영상물이 뭐 퍼졌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연예인 누군데? 그 영상 봤어? 어떤 영상이야? 너무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런 호기심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예 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냥 그런 영상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어떡하냐, 그 피해자 어떡하냐, 그 연예인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해줘야지. 왜 우리가 그게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영상물은 어떤 영상물인지, 너는 봤니, 안 봤니, 이걸 왜 궁금해 합니까? 네. 그런 관심조차 끊어야 되고, 그런 관심을 끊게 되면 피해자들도 내 영상이 이렇게 유포되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내 영상을 못 봤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정말 피해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혹시나 내 영상을 봤으면 어떡하지? 우리 직원, 우리 동료가 내 영상을 봤나? 내 친구가 이 영상을 봤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봤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해요. 네. 그래서 내 영상이 한 번은 유포됐지만 그 영상물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삭제되고 누구도 보지 않는다 라는 그렇게 안심을 시킨다고 하면 피해자들은 정말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금방 피해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서 꼭 신고하세요.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잡힐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잡힙니다.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그 영상물을 뿌리 뽑을 수 있고 망설이는 순간 그 영상물이 점점 더 확대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